지금부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슬기입니다. 사업 설명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국립재활원 R&D 사업, 국립암센터 R&D 사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보건복지부 진보라 사무관님께서 2024년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의 진보라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R&D 예산 부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인데요. 네, 목차는 첫 번째로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책 여건,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복지부가 24년도에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할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평가입니다. 최근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에는 복지부 전체 R&D 예산은 좀 연평균 10% 증가했는데요. 좀 사실은 전체 R&D 비중을 봤을 때는 2% 내외로 유지되고 있어서 사실 전체 비중에서는 좀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최근 20년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R&D 중요성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저희 보건의료 분야 R&D 비중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주요 전략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제3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계획의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4가지 전략을 주로 내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보험 및 건강검진입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건안보 강화. 그러니까 뭐 팬데믹? 향후에 사실 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제 그런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하나 투자 분야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의료기기 이렇게 조금 이제 첨단 의료 기술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혁신 촉진 R&D 생태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의사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스턴 코리아처럼 이제 회의 협력을 통해서 우수 외 해외 기관의 뭐 생태계를 이식한다든지 아니면 의사과학자가 이제 좀 임상의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더 나은 보건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을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국가 전략 기술 분야가 조금 중시되다 보니까 첨단 바이오 분야 이 부분도 국가 전략 기술 그다음에 국가 첨단 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희 보건의료 R&D 분야에서도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 보건의료 R&D 투자 성과 부분은 일단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논문이나 특허 부분에서는 좀 성과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논문 실적은 뭐 1944건인데 일단 국가 전체보다 한 1.82건 높고요. 출연금 10억 원당 실적을 비교를 했을 때요. 그다음에 그 논문 말고도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 대해서 뭐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든지 품목 허가 건도 좀 되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항암이라든지 만성 비형 감염이라든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좀 발병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의료비 부담 감소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사회적인 또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은 치매를 중심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실 치매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치매를 치료하는 것도 사실은 뭐 중요하지만 치매가 사실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든지 예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은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 좀 이러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가치를 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이제 24조 9천억 원의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좀 나온 걸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일단 뭐 기술 수출 성과 부분은 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으로는 정책 여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근에 좀 가장 저희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정신건강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 부분이랑요. 뭐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뭐 심뇌혈관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 발병됐을 때 즉시 대처가 필요한데 이런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제대로 빨리 가지 못해서 이제 뺑뺑이 돌다가 뭐 사망하신 사건이라든지 분만 뭐 소아과 이런 부분도 계속 지금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뭐 혁신적인 기술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런 응급 상황을 대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간 의료 격차입니다. 사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맘만 먹으면은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주말에도 뭐 응급실 갈 수 있는 병원도 많고. 근데 사실 뭐 강원도라든지 경남 이런 데 가면 되게 병원을 가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R&D 분야에서 이런 지역 간 격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하나 고민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신건강 부분입니다. 뭐 계속 마약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도 계속 뭐 마약 중독자 수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뉴스를 봐도 마약 관련해서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뭐 통계를 보면은 전년 대비 13.9%가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자살률 같은 경우 정신건강,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도 계속 지금 통계적으로 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고려해야 될 정책 여건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사실 기존의 저희 보건 의료 R&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과제를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수월성이 낮은 그러니까 좀 성과가 좀 도출되기 쉬운 과제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만들어졌던 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인 난제 뭐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뭐 또 이제 뭐 확산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보건의료 R&D 체계는 그런 좀 상황 변화에 좀 적기에 지원할 수 없는 체계인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코로나 또 관련인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조금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최근 바이오 이니셔티브인가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한 23년도에 바이오 투자를 확장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내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각국이 지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팔로워 역할보다는 조금 퍼스트 무버로서의 저희가 조금 위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좀 저희가 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좀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계속 조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첨단 보건 의료 기술인데요. 뭐 일단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디지털 대전환. 그러니까 기존에 뭐 특히 뭐 병 진단이겠죠. 일단 기존에는 사실은 데이터가 조금 수집이 잘 안 되고 병원 간 이제 데이터가 각각 모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런 걸 좀 데이터화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국가 바이오 통합 빅데이터 그것도 일환인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전엔 조금 이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들을 좀 더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AI랑 그다음에 뭐 이런 IoT 이런 기술과 접합해서 조금 사용자의 건강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좀 이제 현장에서도 조금 이제 그런 진단을 할 때 좀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좀 비슷한 결인 것 같고요. 뒤에 것도.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로 저희가 조금 투자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란가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건 의료가 이제 우리 국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은 신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많이 좀 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조금 우리 국내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해외 기술 이전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좀 이런 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글로벌 국제 공동 연구도 강화를 하고 우리나라 인재들이 좀 해외 나가서 조금 교류하고 하는 좀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이런 정책 여건 상황에서 그럼 24년도에 복지부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내용은 작년에 발표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가 목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전략으로는 저희가 이제 임무 지향성, 그러니까 어떠한 과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쪽으로 저희가 연구 투자를 강화하겠다를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국가 전략 기술, 그러니까 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 테마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리스트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7,884억으로 한 작년 대비 13%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은 거는 24년이 유독 이제 신규 사업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지금 62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8개가 지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 정도 규모가 한 2,430억 원 됩니다. 네, 리스트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 리스트 중에서 보실 만한 게 조금 한국형 아르파지만 아직은 저희가 뭐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이것도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로 저희가 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그다음에 네, 여기 좀 아마 내역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도 저희가 좀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분야별로 좀 간단하게 추진 방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혁신 기술 확보인 것 같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의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자원을 확보를 하려고 특히 뭐 인력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원을 늘리는 거는 단기간에 쉽지는 않거든요. 뭐 기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을 늘린 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혁신 기술도 같이 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응급실 특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임상 현장의 뭐 수요를 기반으로 한 중개 연구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 플랫폼 좀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뇌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수술질 이런 부분도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가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 지원 시스템도 올해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5G 기반으로 지금 플랫폼을 저희가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임상 현장 수요 연계 중개 연구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5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의료 이외에도 국민의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마약 자살 부분이라든지 이제 장애인, 노인 이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사람이 직접 돌보는 게 아니라 좀 보조기기 개발을 통해서 그분들의 돌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돌봄 로봇, 이제 정신건강. 최근에 정신건강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좀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으로는 마약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사회 문제 대응 및 기술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 개발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올해
네, 보조기기 실용화라든지 정신건강 문제는 좀 신규로 올해 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감염병 대응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아르파 H가 좀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아마 미정복 질환, 그다음에 뭐 보건 안보, 그다음에 필수 의료, 그다음에 뭐 돌봄 분야 이렇게 5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이제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이 아르파 자체가 이제 고비용이나 고난도 이제 중심의 문제를 좀 신속하고 임무 중심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겠다라고 저희가 만들어진 프로젝트라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지원도 아르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백신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기술을 지속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실은 좀 진료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저질환자라든지 좀 감염 취약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비대면 진료 같은 게 좀 더 중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도 저희가 23년부터 하고 있는데 24년에도 17억 지원을 하고 거고요. 이제 한국형 아르파 H 프로젝트도 지금 올해부터 이제 495억 좀 투입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인데요. 이제 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저희가 조금 추진하고 있는 게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동의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동의 기반으로 검체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임상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공공 데이터랑 네, 뭐 라이프 로그를 수집 연계를 해서 좀 바이오 데이터 뱅크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네,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좀 더 국민들을 위한 좀 연구를 좀 더 지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마이데이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바이옴도 저희가 조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네, 이 부분들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는 네, 올해부터 좀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5번째로는 첨단 재생 의료 분야인데요. 첨단 재생 의료 분야가 이제 작년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조금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고요.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K 유전자 전달체라고 해서 이제 그냥 국산 유전자 전달체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화체 세포 기반 뭐 재생 치료 이런 차세대 분야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뭐 좀 여기서 신규적으로 저희가 올해 출지할 사업은 네, 유전자 전달체 국내 개발 가속화 부문이랑 인공화체 세포 기반 재생 치료 기술 개발 부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세대 유망 기술 경쟁력 분야인데요. 일단 신약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개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할 때 좀 AI를 좀 활용을 해서 연합학습 모델 기반으로 좀 신약 개발을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병원 기반으로 저희가 조금 실증을 하는 방법.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협업을 해서 좀 이제 해외 우수 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좀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마 여기 세부 사업에는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네, 신약 개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미 혁신, 한미가 공동으로 좀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넣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글로벌 협력 확대입니다. 이 저희가 이제 뭐 국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는 또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이게 뭐 다른 분석을 보면은 글로벌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좀 혁신적인 성과가 많이 나온다는 좀 분석이 있더라고요. 노벨상 뭐 수상 경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만 역량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국내 우수 연구기관이라든지 의사학자분들이 좀 해외 나가서 공동 연구도 하고 조금 이제 기회도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이번에 네,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고요. 뭐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보스턴 코리아, 뭐 미국의 그 보스턴 그
스터를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국가전략기술특화연구소 지정을 통해서 좀 첨단 바이오 공동 연구를 지원한 내용이랑, 그다음에 의사과학자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연구 중심 병원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우수 연구기관과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뭐 질환 부분, 그러니까 치매라든지 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외 기관과 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좀 신규나 증액 내용은 좀 밑에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일단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좀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도 좀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보라 사무관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호연 팀장님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기획단의 권호연입니다. 네, 2024년도 진흥원에서 소관하고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순서는 사업 개요와 세부 사업별 내용, 그다음에 신청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와 제7조에 근거해서 수행이 되고 있고요. 1995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마다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규모가 약 7천억 원이 넘고 지금 사업 수가 약 50여 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저희 진흥원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은 총 57개 사업이고요. 전년 대비 927억 원이 증가한 7,167억 원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11개고 예산은 약 960억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먼저 신규 사업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사업의 신규 과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감염병이나 지진 등의 발생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기부 산업부랑 같이 하는 다부처 사업이고요.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이 개발된 것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과제 1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앞서 정책 방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참여자 동의 기반으로 해서 인체 유래물, 즉 뭐 혈액이라든가 소변을 확보를 하고 임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 라이프 로그, 그러니까 개인 유전 정보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단장이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세부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 44개의 과제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입니다. 개발된 의료기기의 상용화하고 이제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증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이 인프라를 통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실증을 해서 사업화를 촉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총 6개 과제가 신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약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사회문제 대응 기술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이제 청소년에서도 마약 중독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건강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 문제 그리고 자살 자해 등을 예방 치료하는 것으로서 신규 과제가 7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AI를 인용해서 이제 AI 신약 개발에 대한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하거나 아니면 이런 물질을 디자인하는 부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의 공유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합학습의 기법을 이용한 이 신약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합학습은 데이터의 공유 없이 결국은 분석값, 그러니까 알고리즘 분석값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하고 이 성능 모델의 평가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단장이 공모 중이고 신규 과제는 한 20개 정도라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유전자 전달체 국내 개발 가속화 사업입니다. 유전자 치료제가 최근에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체 내에서 이 유전자 치료를 잘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 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유전자 전달체를 개발하는 부분으로 임상 지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는 저희가 바이러스성과 비바이러스성 두 가지 트랙으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7개, 5개, 총 12개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응급실 의료진의 부족 현상 문제 때문에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임상 지원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업무 효율을 하고 이제 임상에 대한 응급실에 대한 이런 환경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신규 과제는 5개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 컨소시엄 과제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인공아치세포 기반 재생 치료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양서류에 존재하는 조직 재생에 활용하는 그 아치세포를 착안을 해서 인체 내에서도 이런 조직 재생이 가능한 인공아치세포를 개발하자는 것이 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인공아치세포라는 것이 혁신 도전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 유독 인자를 발굴해서 유효성 평가라는 이제 과제로 2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제로 1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임상 현장 소요 연계형 중개 연구는 저희가 역방향 중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중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충족 의료 수요에 기반한 중개 연구 주제를 발굴한 다음에 저희가 3개의 질환, 그래서 순환기, 소화기, 근골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개연구센터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을 할 거고요. 이 역방향 중개 연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질환에 대해서 15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은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이걸 실증을 통해서 확산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서 신규 과제 16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자제어형 유압형 대퇴의지는 아직 국산화가 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국산화 개발을 위해서 신규 과제로 1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정책 방향에서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아르파-H를 좀 벤치마킹한 한국의 임무 중심형 R&D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비용이라든가 고난이도의 파급 효과가 높은 이 임무 중심형 R&D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단장을 공모 중에 있고 추진 단장에 대한 구성과 그리고 본 사업은 PM을 통해서 연구를 기획을 하고 과제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PM 그룹이 다 구성이 되면 이 하부 구조의 과제로 이 과제가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개발 사업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을 작업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진단 개수를 위해서 진단 지침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하는 부분은 이 3가지 부분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가 신약을 전주기로 지원을 해서 개발하는 부분의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유효물질이라든가 선도물질에 대한 도출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후보물질의 비임상 단계를 지원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후보물질에 최종적으로 이제 되기 위한 임상 지원을 하는 3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차세대 신약을 집중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 개발 지원 사업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연구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보건의료부 한 협력 국가와 지금 미국, 스위스, 영국과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국가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보스턴 코리아 혁신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첨단 바이오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특화 연구소를 지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우수한 연구 기관과 이제 글로벌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과제 수라든가 과제 단가들은 결정이 되지 않았고 한 200억 정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이 되겠고요. 세 가지 부분으로 좀 구분돼서 보면 세계 우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지원하는 기관의 부분하고 그리고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박사후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연구 성장 지원으로 세 가지 과제가 세 가지 분야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뇌신경계 질환 임상 현장 문제 해결 기술 개발 사업은 이 뇌전증, 파킨슨, 뇌졸중 세 개의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이 중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수요 기반형으로 신규 3개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 개발 사업은 범부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재생의료 원천 기술이라든가 치료 기술 개발에 대한 임상 지원, 그리고 재생의료의 기초 원천을 연계하는 부분으로 신규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입니다. 이번에 특히 한미 혁신 성과 창출 R&D 사업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연구중심병원과 한국의 연구중심병원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를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해외 선도 병원과 이런 글로벌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전자약 기술 개발 사업은 지금 국산화되는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산화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제품화를 지원을 통해서 실용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화 지원센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연구개발 사업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한 이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치매 극복 개발 사업은 치매 예측, 진단, 그리고 예방 치료 기술을 위해서 지원할 사업이고요. 원인 규명이라든가 진단, 그다음에 치료 기술 개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다 지원이 될 예정이고 또한 해외 우수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 연구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한의학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은 근거 중심의 한의학 의료 기술을 표준화하고 과학화해서 보다 환자에게 이런 의료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만든 사업이고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든가 의료 기술을 최적화하는 과제로 13개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질환 중심의 의료 기술 중개 연구로 이제 신규 과제가 13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혁신 성장 피부 건강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이제 화장품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피부 건강에 대한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피부 건강 증진 기술 개발 사업으로 신규 과제 3개, 그다음에 화장품의 소재가 되는 고부가 가치 소재를 국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신규 과제 5개, 그리고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수출 규제 대응을 하기 위한 평가 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 4개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혁신 의료기기 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은 의료기기의 이제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근거 창출, 병원에 통해서 이제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에 대한 연구로 신규 과제 4개 하고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는 의료기술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서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고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비교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로 15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근거 생성을 하기 위한 연구로 신규 과제가 10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신규 과제에 대한 공모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과제에 대한 것들은 총 2,348억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과제 지원 일정입니다. 현재 지금 12월 말에 1차 공고 5개 사업이 지금 공고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2차 공고가 3월 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는 저희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하고 아이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업단의 세부 과제도 지금 공고가 되어 있으니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혁신법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고는 아이리스와 H드림 둘 다 이제 공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신규 과제 접수는 아이리스에서만 받기 때문에 아이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통합 공고에 나간 지금 담당자 연락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